자, 첫 번째 정연파 교류 파트가 나왔는데 이게 직류회로가 지금 포함되어 있네요. 네, 전류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내용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전류라는 건 무엇이냐? dt분의 d의 q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교류에서 표현하는 방식이고 직류에서는 그냥 t분의 q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직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직류는 시간이 변하더라도 전압 전류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전개되는 게 직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dt분의 dq 이렇게 나오면 시간의 변화가 있고 전개량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은 교류 표현이고요. 이런 식은 직류적인 표현이다. 자, 이 식을 풀어서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어요. 전기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전기량 Q를 구하라 그러면 교류에서 인테그랄 IDT 이렇게 해서 적분을 통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오음의 법칙 상당히 중요하죠. 네, 오음의 법칙은 I는 R분의 V라는 공식.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V는 IR이라는 공식. 그 다음에 R은 I분의 V라는 공식.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자, 저항과 전압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뭐가 일정할 때? 전류가 일정하다. 무슨 연결? 직렬 연결. 그렇죠.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저항과 전압이 비례 관계니까 만약에 저항이 직렬로 나왔다 그러면 R1, R2에 나타나는 전압은 자, E1, E2 전압이 어떻게 되죠? 자, E1 전압은 어떻게 된다? 전체 전압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면은 첨자 맞추기 했죠? 첨자 맞추기. 그쵸? 네. 완 첨자가 맞아 떨어지면 비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E2 전압은 위에가 R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비례 반비례라는 관계식만 알고도 우리가 공식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잖아. 뭐가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 무슨 연결? 병렬.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 I1은 위에 올라가는 게 뭐죠? R2. 첨자가 반대로 바뀌면 반비례. 그렇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오음의 법칙 공식을 알고 식을 쉽게 외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기 때문에 컨덕턴스를 적어보면 어떻게 돼? V분의 I가 되겠죠? 그죠? 그쵸? 자, 전류가 일정할 때는 컨덕턴스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컨덕턴스하고 전압은 반비례 관계고 전류가 일정하죠? 자, 전류가 일정하면 무슨 연결이다? 직렬이다. 그래서 우리가 G1, G2를 적어놓고 자, E1, E2를 적게 되면 E1 공식이 바로 나옵니다. 반비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G2, 첨자 다르게 합니다. 1일 때 2, 2면 1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반비례라겠죠. 자, E2라는 공식은 여기 위에 올라가면 당연히 G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출제가 되는 게 여기 E2 공식이 잘 나와요. 예. 네, 저항도 직렬일 때 E2, 컨덕턴스도 직렬일 때 E2 여기 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컨덕턴스하고 전류는 비례 관계고 전압은 일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렬이라면 전류가 분배가 될 때 자, 비례 관계니까 어떻게? G의 1. 그렇죠. G1, G2, I. 전류라면 I2니까 G의 2, G1 플러스 G2, I. 첨자 맞추기를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시면 돼요. 비례면 첨자가 같고 반비례면 첨자가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은 아시죠?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은 직렬일 때는 더해 가면 되고 예, 더해 가면 되고요. 병렬일 때는 자, 더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로 역수를 더한다 그랬죠. 분모로 역수를 더하고 분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개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뭐였어요? 합곱 이런 게 두 개일 때는 가능하다. R1, R2를 합곱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랬죠. 직렬, 병렬. 컨덕턴스는 반대로 바뀝니다.
컨덕턴스는 직렬일 때 저항의 병렬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G1분의 1, G2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의 1 하고요. 컨덕턴스가 병렬일 때는 G1 플러스 G2 이렇게 더해가는 식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전력과 전력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력은 기본 개념이 뭐냐? T분의 W고요. 풀면은 VI라는 공식이 나오고 I제곱 R이라는 공식과 R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얘가 무슨 연기일 때? 얘는 무슨 연기일 때? 병렬일 때 쓴다. 자, 전력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전력의 개념이 원래 1초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똑딱할 때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썼는가를 표현하는 게 전력이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1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야? 장시간 쓰잖아. 그지? 그쵸? 네. 그럴 때는 전력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전력계예요? 전력량계예요? 전력량계죠? 그쵸? 예, 전력량계라는 건 우리가 사용시간이 길기 때문에 1초가 아니잖아? 사용시간이 기니까 계속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전력을 누적시키는 거예요. 적산한다라는 얘기를 쓰죠. 예, 누적.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계나 적산전력계나 같은 용어야. 예, 전력량계가 적산전력계 이렇게 쓰는 용어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량이라는 개념을 쓰면 T를 넘겨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은요, 전력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W라는 개념이 바로 에너지 개념인데 에너지가 전력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공식에다가 전부 다 T를 곱해버리면 전력량이 나오겠죠. 자, 전열계 공식은 필요가 없고요. 안 하셔도 되고. 자, 저항의 접속,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지금 방금 다 설명했어요. 이제 ohm의 법칙을 우리가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저항의 직병렬이 모두 전개가 됐습니다. 자, 휘스톤 브릿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휘스톤 브릿지. 자, 우리가 브릿지 회로를 몇 가지로 배웠습니까? 두 가지. 자, 휘스톤 브릿지 하나, 또 하나가 캠벨 브릿지 회로를 배웠죠. 그렇죠. 자, 휘스톤 브릿지는 그림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직병렬로 접속이 되는 이러한 회로에 이 가운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내가 어떤 전압기를, 전류기를 다는 거죠. 전류기를 달았을 때, 실제로 이제 검유기를 다는데, 자, 검유기를 달았을 때 이 검유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는 조건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 이 검유기에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 브릿지 회로는 평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요 단자와 요 단자의 전위가 같다. 그렇지. 항상 전류라는 개념은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A점과 B점의 전위가 같다면 전류가 흐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